사회문화 4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사회문화 4번은 5문제 중에서 5문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연구에는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행되어 2006년에 결과가 발표된 스턴 보고서가 있습니다. 스턴 보고서 메모하세요. 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좀 새로운 그런 단어들이 나왔으면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스턴 보고서에서 탄소 배출 추세가 유지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해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 손실이라고 본다면 그런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돈을 비교해 봤더니 기후변화를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큰 손실이 있더라. 그래서 밑줄 기후변화로 있게 될 경제적 손실과 탄소 배출을 줄일 때의 경제적 손실을 거기에 밑줄에 자 여기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후변화가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제 비가 많이 온다던가 가뭄이라던가 그러겠죠.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돈을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밑줄할게요. 각각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을 취할 때의 경제적 이득과 그러지 않을 때의 경제적 이득이다.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다시 말하면 기후 변화를 막는 것의 경제적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탄소 배출을 줄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기후 변화를 그대로 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다음 문단.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은 물자원, 식량 생산, 건강, 환경 등으로 구분된 분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측정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스턴 보고서에서는 밑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영원히 발생한다. 영원히 발생한다. 이런 말 나왔죠? 자, 반면 또 밑줄 하세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손실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봐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영원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시간에 그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후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손실이 장기간 발생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5번 문제로 가시겠습니다. 5번 A를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는 건데요.
미래 세대에 불리한 상황을 유도하지 않으려면 기후 변화를 막는 행동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5번이 틀렸죠? 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발생 기간이 서로 다른 값들을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할인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할인은 미래의 값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연 이자율이 1%라면 만 원을 빌려줄 경우 내년에 1,10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생할 1,100원은 만 원의 가치를 갖는 셈이라고 이해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만 원짜리가 1년 뒤에는 1,100원입니다. 지금의 만 원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1,1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현재 가치가 있어요. 현재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10,000원에다가, 자,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 지금의 10,000원이 원금 10,000원에다가 원금 곱하기 이자율이 1%라서 0.01을 곱하는 거죠. 이게 지금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은 현재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1,100원은 미래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년 뒤에 1,100원은 지금의 10,000원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분배 법칙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것은 현재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현재 가치 곱하기다. 분배 법칙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000원이 현재의 가치예요. 이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정해보자고요. 곱셈이 아니잖아요. 네? 왜요? 곱셈이죠. 더하기잖아요. 뭐가 여기가 더하기라고요? 그 위에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바꾸자고요. 응? 10,000원이 현재의 가치입니다. 그럼 이거는 10,000 플러스 10,000 곱하기 0.01을 이렇게 묶어서 곱하기로 나타내면 뭘로 쓰면 돼? 몰라요. 1 플러스 0.01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간단한 문제잖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네. 지금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이게 1,100원. 다시 말하면 미래 가치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현재 가치는 0. 네? 어떻게 0이야?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지? 만 더하기 0 더하기 0. 지금 내가 여기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라고요. 현재 가치는 뭐예요? 1 플러스 0.01분의 미래의 가치. 아, 좋습니다. 미래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0.01에 1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현재의 값이 미래에 얼마나 커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자율. 자, 얘 0.01이 이자율이었어요. 이 이자율은 미래 값이 현재 얼마나 작게 평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할인율이 됩니다. 이자율은 곧 할인율이다. 지금 돈을 넣었을 때 미래 어떤 시점에 나타난 미래의 가치는 거꾸로 하면 미래의 가치를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곧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2번 문제로 마시겠습니다. 2번 문제의 1번 보기를 보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미래의 특정한 값을 할인한 현재 가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자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래에 어떤 특정한 값이 있는데요. 할인한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인율이 커지면 작아져야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기 2번 보세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제한적인 기간에 발생한다고 가정이 되면 원래 스턴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큼 발생한다? 예, 영원히 발생한다. 근데 여기서는 제한적 기간이면 예를 들어서 50년이라고 치면 경제적 손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할 때에 비해서 짧아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아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손실이가? 네, 손실이가가 아니고 손실이요. 손실이 더 작게 발생되겠죠? 그런 가정이었다면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달라졌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예요.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어렵죠? 네 번째 문단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할인은 미래 각 시점에 발생할 값에 1보다 작은 수인 할인 요소를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대요. 잘 봐요. 할인은 어떻게 하냐면 미래 각 시점, 그러니까 미래 가치 1년 뒤일 수 있고 2년 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각 시점이 있어요. 각 시점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서 나온 게 문제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뭘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지금 선생님이 까만색으로 네모친 이 부분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할인율? 할인율이 아니죠. 할인 요소를 곱하는 거예요. 이 네모친 부분이 할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인 요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아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져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커지지 않아요? 에이,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가 작아진다며. 그럼 이 네모친 게 작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 가치 곱하기 작은 수를 곱하면 현재 가치는 작아져야죠. 그렇네요. 그쵸?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아지면 할인 요소가 작아지고요. 할인 요소가 작아지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작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과 할인 요소는 당연히 반비례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이 현재 가치와도 반대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뭘 더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1년으로 계산했더니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년, 3년, 4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신이가 없죠? 자,
10,000원에다가 아이고 이렇게 이제 계산했어요. 이게 1,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친 부분이 현재의 가치였고 요게 미래의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요게 이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1년이 또 지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100원에다가 1,100원 곱하기 또 0.01을 하면 뭐 얼마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냐? 1,100원 곱하기 1,100원이면 계산 빨리 할 수 있어요? 1,200 1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 뭐가 나올 건데 자 보세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얘가 이제 다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또 1년 뒤에 미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이제 10,000원에서 2년 뒤 미래 가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느냐? 1,200원이네요. 네? 아닌가? 1,201원 아니요? 1,200. 저 가로친 게 100원 아니에요? 아닌가? 네? 어지러지러다. 계산기 해봐. 1,100원에다가 0.01을 해봐. 그럼 201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1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1,100원 곱하기 0.01은 101원이잖아. 그렇네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서 201원 맞잖아. 에이 왜 그래. 에이 참.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이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0.01 이게 이 금액이잖아 지금. 네. 맞죠? 그런데 이 금액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했어요? 이 금액에서 다시 한번 이걸 더했다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에다가 1 플러스 0.01을 곱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1,100원이었으니까 1,100원에다 다시 한번 이거를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3년 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0.01을 다시 한번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공식이 나와요? n제곱. 그렇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그냥 t제곱이라고 할게요. 사인이니까 t제곱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서 100년 후랑 200년 후랑 어떤 각각의 미래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0년 뒤의 미래 가치, 101년 뒤의 미래 가치, 102년 뒤의 미래 가치를 다 더할 거예요. 다 더하면 그것들의 이제 현재 가치를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겠죠? 자, 그러면 할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계속 뭐 7%다 쭉 100년 뒤에도 101년 뒤에도 100일 계속 할인율이 같다 라고 가정했을 때 T라는 것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할인율이 동일하더라도 요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할인 요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져요. 굉장히 많이 작아지겠죠? 엄청 작아질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작아질 거예요. 그렇죠? 계속 제곱이 되는 느낌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할인 요소는 미리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니라 공식에 의해 계산된 0에서 1 사이의 수치이며 미래에 대한 가정에 영향을 받는다. 미래에 대한 가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은 특정 시점의 할인율과 고려하는 기간의 길이이다. 이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할인 요소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첫째, 동그라미. 밑줄. 특정 시점에 대한 할인 요소는
해당 시점의 할인율이 높을수록 작다. 이건 아까 맨 처음에 말했죠? 할인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동그라미. 두 시점의 할인율이 같다면 현재 시점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할인 요소가 더 작다. 그렇지. 할인율이 똑같다 하더라도 더 멀면 멀수록 할인 요소는 작아지게 되겠죠. 다음, 셋째, 동그라미. 모든 시점의 할인율이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다면 해당 할인율이 높을수록 할인 요소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로 멀어질 때 더 빨리 작아진다. 이게 1이냐 2냐 3이냐 점점 빠르게 작아지는 거잖아요. 비례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뚝뚝뚝뚝.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여섯 번째 문단 볼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어디를 보자. 밑에서 네 번째 위인데요. 네. 다시 할까요? 아니요. 다시 합니다. 스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다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밑줄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군. 자,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할인 요소를 1에 가깝게 쓰면 현재의 가치나 미래의 가치나 큰 차이가 나지 않죠. 미래의 가치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를 막지 않았을 때 손실이 400조야. 현재 가치로 하면 예를 들면 한 350조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럼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손실의 미래로 갈수록 왜 넘어갔죠? 나 지금 그 다음으로 읽는 건데 자꾸 왜 그러죠? 자,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손실의 미래로 갈수록 빨리 0에 가까워진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 그 현재 가치 총합은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할 때보다 크게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정책에 의한 경제적 비용이 단기에 발생하고 왜 이번엔 안 넘어가죠? 왜 그래 자꾸. 자, 경제적 이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밑줄 정책 평가에 1에 가까운 할인 요소를 사용하면 정책의 경제적 이득이 크게 산정되어 정책이 실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군. 자, 이 때문에 적절한 할인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인 요소는 어떤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이론들이 있는데 스턴 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스턴 보고서에서 사용할 할인 요소가 그러한 이론들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봐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활동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거에서이다. 스턴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꼭 그렇게 하느냐, 다른 거 그렇게 하지 않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에 3번 보기는 맞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어떤 논쟁이 촉발되었는가?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할인 요소는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왜 1에 가깝게 할인 요소를 사용하느냐? 라는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1번에 3번은 맞는 거고요. 답은 5번입니다. 이 5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밑에 방법론이 나오는데요. 방법론이 뭐죠? 7번 문단에 네네. 방법론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매우 불리한 결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으로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1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굳이 1을 적용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방법론에 대한 상반된 시각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해소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번에 5번이 답이었고요. 2번은 1번이었고요. 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할인 요소와 현재 가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3번 보기 보시겠습니다. 같은 시점의 두 값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큰 값의 현재 가치가 보세요. 할인율은 다 같습니다. 같은 시점에 두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년 뒤에 값이 있습니다. 그 100년 뒤의 값이 어떤 거는 10만원, 어떤 거는 만원이었어요. 그럼 그 10만원의 값이 할인율이 똑같을 때 현재 가치는 어떠겠어요? 10만원하고 만원을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현재 가치가. 다시 말해줘. 자, 미래 가치가 1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냥 만원짜리가 있어요.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현재 가치가 10만원은 어떻게 되고 만원은 어떻게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10만 원이요. 10만원 미래 가치가 큰 것이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여전히 뭐 얼마인지 몰라도 10만원의 가치가 더 클 거 아닙니까? 할인율이 똑같으니까. 할인율이 만약에 뭐 10% 해가지고 뭐 한다. 아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냥 뭐 9만원, 9천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번이 답이죠. 더 큰 값의 현재 가치는 더 큽니다. 할인율이 똑같기 때문에. 자, 보기 5번 보세요. 할인율이 0에 가까워요. 할인율이 0에 가깝다는 얘기는 네. 분모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에 가까워. 그렇죠. 1에 가깝다면 1분의 1이랑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오래 이게 만약에 분모를 1이라고 쳐 그럼 이게 100이든 만이든 뭐 1억이든 상관없이 계속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변하지 않죠. 자, 3번에 5번은 맞는 거였고요. 4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 할인율이요. 4%일 때요. 100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그것을 막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건이 같다는 거. 할인율이 4%일 때는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현재 가치의 합과 기후변화를 막는 데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같아요. 네. 4%일 때.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기 4번 할인율이 7%일 때 그러면 아무래도 100년 동안 발생할 그 손실 일정액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4%일 때보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왜 비슷해? 할인율을 매년 같게 유지되는 거. 할인율이 매년 같게 유지된다는 것은 매년 7%가 적용된다는 얘기고요. 4%는 매년 4%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작아요. 그럼 7%일 때 현재 가치가 더 작겠죠? 네. 작으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드네? 그러면 사람들이 급하게 할까 안 할까? 안 급해요. 안 급하죠. 그러니까 경제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아, 급한 그런 게 행동 촉구예요? 그렇죠. 경제적 근거가 예를 들면 현재 가치가 100조라고? 그렇게 크다고? 그럼 빨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야? 10,000원밖에 안 든다고? 그럼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보기 5번 보세요. 가가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 1을 바꾸면 4번에 4번이라고요? 네, 4번에 답은 4번이 맞아요. 자, 보기 5번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가가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 1을 바꿀 수 있죠? 네. 그러면 현재 가치의 합이 어떻겠어요? 가정. 다시 얘기하라고요? 기후 변화의 경제적 손실이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발생한다고 바꾸면 현재 가치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져요. 엄청 커지겠죠? 엄청 커져서 뭐 몇백조 원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경제적 근거가 확보되겠지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춰드렸죠? 야, 답 맞추는데 이렇게 걸렸어. 아, 정말 어려운 걸 했어요, 지금. 이번 주에 어려운 거를 그냥 다 한 거예요. 대박. 자,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지문이 과학기술사, 주제통합사, 그 다음에 인문예술사 이렇게 3개 남아있죠. 주제통합 4번까지 풀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통합 4번이 되게 쉬워요. 맨 뒤. 주제통합 4번은 6분 50초 정도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 뭘 거짓말이야. 그리고 거의라고 했어. 안 틀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게 안 읽히는데요. 요거까지 하고 쉬죠. 네.